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히 그 아름다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기는 그 아름다움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남자의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집착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의 전쟁터는 바로 당신의 정신,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녀는 당신 마음속 그림자 안에서 움직입니다. 한 번의 눈짓, 몸의 곡선 하나, 그리고 의미심장한 침묵 하나하나를 엮어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주문이 걸리면 그녀는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산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신이 그녀를 쫓다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연출하는 심리극의 제1법칙입니다. 집착은 눈을 멀게 하고 눈이 먼 남자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할 주권의 왕관마저 내던진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제국들이 단순히 외적의 침입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했던 왕, 용맹했던 장군, 그리고 무적의 전사들이 한 여인의 품이라는 제단 앞에서 자신의 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쓰러져간 제국이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 로마의 위대한 장군 안토니우스를 파멸로 이끈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패턴이 인간 본성의 영원한 법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적 지혜는 한 번 불붙은 욕망이 이성을 어떻게 삼켜버리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녀는 당신과 힘으로 싸워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기다림을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리고 그녀의 부재는 그녀가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중독적으로 다가옵니다. 한때 수많은 병사들을 호령하던 남자는 이제 사무치는 그리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는 사랑과 욕정, 그리고 나약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 신비주의 사상가였던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이를 에로틱 연금술이라 불렀습니다. 육체가 집착으로 변하고 욕정이 족쇄로 변하는 과정 말입니다. 그의 통찰은 정확했습니다. 위험한 의식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의 상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는 그녀의 피부에 손끝 하나 대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으로 제단을 쌓고 그녀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풀이하며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마치 신성한 의미라도 담긴 듯 집착합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아무런 통제 없이 날뛰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와 싸우고 있으며 그림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터를 다르게 바라볼 방법도 있습니다. 성적인 집착 그 자체가 약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혼돈 상태의 원초적인 힘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욕망을 느끼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욕망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는가입니다. 약한 남자는 솟구치는 모든 욕망을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유혹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평생을 여성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집착에서 다음 집착으로 옮겨가며
자신이 낭비하는 그 에너지가 본래는 제국을 건설하고 위대한 책을 쓰고 대륙을 정복하거나 한 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는 그녀의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낮에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남자를. 그는 그녀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현황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더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부를 창출할 기회를 외면한 채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이것은 명백한 노예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극장이며 대부분의 남자들은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모든 접촉, 모든 교감, 그리고 모든 절정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오고 가는 연금술적 거래입니다. 무언가는 항상 주어지고 무언가는 항상 빼앗깁니다. 통제력이 없는 남자는 유의식 속에서 남김없이 소모됩니다. 그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의 정기, 힘, 그리고 의지 그 자체가 그녀에게 흡수되어 텅 비게 됩니다. 그러나 통제력이 있다면 이 의식의 흐름은 역전됩니다. 남자가 의식의 속도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숭배자가 아닌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가 됩니다. 소모되는 자가 아닌 소모하는 자가 됩니다. 홀린 자가 아닌 옥좌에 앉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그녀의 게임인 이유입니다. 그녀는 그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통제력은 당신이 쟁취하기만 한다면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이 극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잡아먹히기를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기 통제와 함께 들어선다면 그 의식은 당신의 무기이자 당신을 단련하는 용광로이며 당신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남자는 여성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흔들림 없이 서서 욕망이 자신의 주위를 맴돌게는 허락하지만 결코 그 욕망이 자신의 길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정의 노예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 진리를 깨우치기 전까지 그가 만나는 모든 여자는 그의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침대는 그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파민 전쟁에 납치된 것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매 순간은 당신을 온순하고 중독되고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해한 영상물을 끊거나 앱을 삭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내면에 타오르는 불꽃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전쟁입니다. 사상가 크롤리는 도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정을 두려워하거나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불로 보았습니다. 물론 위험하지만 동시에 변화와 창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로 본 것입니다. 불은 사람을 재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강철을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불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을 다루는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로틱 연금술이란 욕정을 힘으로, 집착을 통달로, 그리고 욕망을 운명으로 전환시키는 자기 수련의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적인 행위를 단순한 쾌락의 방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쾌락을 쫓으며 마치 길거리에 동전을 던지듯 자신의 생명력을 쏟아냅니다. 매번의 만남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욕망이 방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제되고 승화되어야 할 에너지라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닉과 연금술의 차이입니다. 탐닉은 당신을 텅 비게 만들지만 연금술은 당신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욕망에 즉각적으로 굴복하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 당신의 내면에는 긴장감이 생성됩니다. 그 긴장감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에너지는 좌절감, 산만함, 심지어 광기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다스려질 때 그것은 당신의 목표를 위한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옛 전사들이 전투 전에 절제를 실천하고 신비가들이 의식 전에 금식하며 스스로를 단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쾌락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대한 힘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굴복하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들이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제는 금욕이 아닙니다. 통제는 주권입니다. 나는 절대로 탐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에 묶인 노예입니다. 나는 원할 때마다 언제든 탐닉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식욕이라는 사슬에 묶인 노예입니다. 진정한 통달은 거부에도 탐닉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며 정밀하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에 도움이 될 때 취하고 당신을 약화시킬 때 절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끄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다시 전쟁터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아름다움, 매력, 침묵, 존재감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당신의 내면에 집착의 불을 지피고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절박함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불을 끄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내면에서 그 불길이 솟아오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바로 그 힘이 이제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하는 동안 그녀는 기대로 불타오릅니다. 그녀는 혼돈 속에서 움직이지만 당신은 질서 속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에너지의 극성이 역전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중력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에너지를 당신의 중심으로 변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쫓는 자는 소모되지만 절제하는 자는 복종을 얻습니다. 그녀의 힘은 당신의 통제력 부재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확립하는 순간 주문은 역효과를 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게임에 스스로 갇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자신이 거대한 행성 주위를 맴도는 이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롤리가 암시했던 역설입니다. 에로틱 연금술의 힘은 욕정을 부정하는 데 있지도 그 안에 빠져 죽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칼집에 넣은 칼처럼 욕망을 품고 있되 언제든 의지에 따라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 있습니다. 욕망을 일종의 화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남자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써버리고는 왜 자신의 삶이 계속 가난한지 의아해합니다. 훈련된 남자는 그 화폐를 투자하고 복리로 불려 명료함, 야망, 그리고 제국으로 키워냅니다. 그가 낭비로부터 지켜낸 에너지 한 방울 한 방울은 모두 그의 기술, 사명, 그리고 비전을 향해 재투자됩니다. 역사가 정복자는 기억하지만 사랑꾼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꾼은 자신을 소모하지만 정복자는 자신을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통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이 욕정에 지배당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그 냄새를 맡습니다. 결핍, 절박함, 굶주림. 당신은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욕망을 지배할 때, 아름다움 앞에서 떨지 않고 설 수 있을 때 당신은 전혀 다른 것을 발산합니다. 권위, 중력. 남자는 그것을 존중하고 여자는 그것에 이끌립니다. 적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는 힘, 절제된 힘, 때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크롤리는 그의 어두운 탐닉 속에서도 이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성적인 행위가 단순히 육체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소환하는 의식임을 알았습니다. 통제 없이 그 의식에 들어가는 것은 불길 속에서 소멸되는 것이고, 통제와 함께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에로틱 연금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능이 방출하라고 소리칠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에너지를 당신의 전문 분야, 수련, 그리고 리더십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에너지의 흐름을 연설, 전략, 왕조와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창조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당신의 주권을 증명하는 시험대로 삼는 것, 모든 만남을 당신이 조건을 결정하는 의식으로 만드는 것.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시함으로써 당신은 혼돈을 질서로, 욕정을 명료함으로, 집착을 제국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도가니이며 한 남자의 의지가 증명되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유혹당할 수 있고 누구나 탐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열기를 지배하고 불길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서서 바로 그 불을 사용하여 비전을 벼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자와 노예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연금술이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절제, 인내, 그리고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견뎌낸 자들은 불로 단련된 강철처럼 부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타납니다. 여성은 자신의 집착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통제권을 확립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기는 자도, 절박한 자도, 소모되는 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맴도는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 위에서 당신은 근역뿐만 아니라 욕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배함으로써 당신은 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주권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통제는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배할 때 모든 게임은 역전됩니다. 당신 주위에 집착의 거미줄을 치려던 바로 그 여자는
이제 자신이 그 거미줄에 얽힌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숭배받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가 숭배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끝없이 쫓으며 안절부절 못하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녀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당신의 중독적인 중력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크롤리의 에로틱 연금술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당신이 욕망을 지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게임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이 역전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약점이 아닌 강인함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1000명의 남자를 유혹할 수는 있겠지만 그녀는 오직 자신이 흔들 수 없는 단 한 명의 남자 주위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흔들 수 없게 만드는가? 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위만으로도, 매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력, 즉 주권입니다. 내면에서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느끼면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한 남자에게 권위의 아우라라는 왕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대중과 구별짓는 표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소모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소모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이 탐닉 대신 훈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욕망을 족쇄에서 무기로 바꿉니다.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는 자는 다른 누구에게도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어느새 자신이 상대를 따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이제 당신의 발밑 외에는 내려앉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달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국가를 유혹했지만 결코 무릎 꿇기를 거부했던 카이사르, 식욕에 대한 절제가 제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던 나폴레옹,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했기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칭기즈칸, 이들 중 누구도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욕정에 끌어당기는 힘을 운명에 밀어붙이는 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들은 남성의 씨앗이 생물학 그 이상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며 비전이며 제국입니다. 그것을 무모하게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왕관을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왕조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권의 핵심입니다. 욕정보다 유산을 선택하는 것. 약한 남자는 순간을 위해, 짜릿함을 위해, 그 시간의 집착을 위해 삽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흙 속에 쏟아붓고는 자신의 삶이 결코 비상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주권자는 영원을 위해 삽니다. 그는 모든 유혹을 쾌락의 시험이 아닌 힘의 시험으로 간주합니다. 그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여자는 그의 사명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명에 부합해야 합니다. 모든 탐닉은 그의 제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의 훈련은 억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낭비되지 않고 아껴둔 에너지 한 방울 한 방울이 그의 미래라는 요새를 쌓는 벽돌 한 장이 됨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왕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왕관을 쓸 때 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것을 느낍니다. 남자들은 당신의 평정심을 알아보고 여자들은 당신의 중력을 알아봅니다. 세상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쫓기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권위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집착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불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권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것. 크롤리의 역설은 여기서 해결됩니다. 집착은 그녀의 게임이지만 통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당신 존재의 핵심이 될 때 집착은 더 이상 당신을 올가매지 못합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전략, 그녀의 침묵, 그녀의 유혹은 흔들리지 않는 남자 앞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그녀의 의식에 사용되는 재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의식의 규칙을 지시하는 사제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지시함으로써 당신은 현실을 지시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주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함 대신 사명을, 탐닉 대신 훈련을, 혼돈 대신 명료함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쟁취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욕망의 불길 속에 서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기를 거부할 때 쟁취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지 않고 나의 운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물을 때 쟁취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상승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주권 없이는 당신은 소모됩니다. 주권과 함께 당신은 소모합니다. 집착은 그녀의 게임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왕관, 그 왕관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왕관을 쓰면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규칙을 정하고 당신이 의식을 통제하며 당신이 유산을 써내려갑니다. 이 진리를 깨우친 남자는 집착의 극장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영원한 존재로서